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첨보 BLS가 새만금 개발청, 군산시 등 투자 협약을 맺고 새만금 산업단지의 전기차 핵심 부품인 2차 전지 전해질 제조 공장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첨보 BLS는 오는 2026년까지 2단계에 걸쳐 5,125억 원을 들여 공장을 지어 모두 470여 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해상풍력 발전기를 배에서 조립할 수 있는 다목적 일괄 설치선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설치비와 설치 기간은 물론 소음 등 환경 문제를 줄여 군산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익산 왕궁이 생강 주산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간 500톤 가까이 생산되면서 2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동경영체 육성과 가공시설 확충 등을 통해 기업에도 납품할 수 있는 생강 명품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중증 장애인 시설 이전 공사가 시작된 익산 보치마을에서 공사 관계자와 주민들과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다치는 등 갈등이 격화돼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수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12명입니다. 국내 발생이 1,168명, 해외 유입이 44명입니다. 하루 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00명을 넘어선 것은 3차 대유행 시기였던 지난해 12월 25일 1,240명 이후 두 번째입니다. 한편 국내 누적 확진자는 16만 2,753명, 사망자는 2,033명입니다. 하루 새 도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8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전주 6명, 군산과 김제에서 각각 1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2,405명입니다. 현재 익산 지역 자가격리자는 57명, 군산은 48명입니다. 도내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0.84를 기록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생산 기업인 첨보 BLS가 오늘 군산 라마다 호텔에서 새만금 개발청과 전라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전기차 핵심 부품인 2차 전지 전해질 제조 공장 설립을 위해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첨보 BLS는 이번 협약으로 새만금 산단 109 17만 제곱미터 부지에 5,125억 원을 총 2단계에 걸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영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중대형 리튬이온 전지의 필수 요소인 전해액 첨가제 및 전해질을 제조하는 기업 첨보 BLS가 새만금에 5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첨보 BLS는 7일 맺은 협약에서 기존의 전해질염보다 고출력, 고수명, 안전성 향상 등 고성능화된 차세대 전해질염 LiFSI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전기 자동차 주행 거리와 성능 향상에 탁월한 핵심 소재인 LiFSI는 2021년에는 3,000톤 시장에서 2025년에는 35,000톤, 2030년에는 12만 톤으로 약 40배 정도가 신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첨보 BLS는 새만금 3단 109 17만 제곱미터 부지에 5,125억 원을 총 2단계에 걸쳐 투자할 계획입니다. 오는 11월 입주 계약을 체결해 1단계로 2022년에서 2023년에 2,185억 원을 투자해 200여 명을 신규 고용하고 2단계로 2024년에서 2026년에 2,940억 원을 투자해 270여 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지역인재 채용과 함께 전기차 기업 등 관련 지역 기업과의 협력, 수출입 물류 증대에 따른 군산항 물동량 증가 등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첨보 BLS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 동원해서 첨보 BLS가 강소연구 개발특구로 지정된 새만금 산단 109 내에 투자하는 만큼 친환경 전기차 관련 산업 활성화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KCN 뉴스 이영택입니다.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부지로 군산물류지원센터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A협동조합이 맡아 운영하고 있는 물류지원센터가 내년 6월 수탁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곳을 특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류지원센터는 중소유통업체를 지원하도록 설립됐기 때문에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한편 군산과 중국 석도를 오가는 2만 톤급 화객선은 연간 100만 건의 특송 화물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군산의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가 오는 2023년까지 들어섭니다. 해양수산부는 60억 원을 들여 해삼과 꽃새우 등 1,400톤을 가공할 수 있는 산지 거점 유통센터를 짓는다고 밝혔습니다. 가공된 수산물은 학교 급식이나 로컬 푸드 시스템을 통해 시중에 공급됩니다. 한편 센터 운영 사업자는 어업회사 법인 해진이 선정됐습니다. 새만금 동서도로 가로수 조성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3억 6천만 원을 들여 동서도로 16.47km 구간에 해송 400그루와 화살나무 2만 6천 그루를 심었습니다. 이번에 조성된 동서도로 자전거 도로변과 누리생태공원에는 토양의 염도가 높고 바람이 강해 나무가 자라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해풍에 강한 해송 등을 선정했습니다. 새만금청은 친환경적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동서도로에 이팝나무와 해당화 등 24만 그루를 심었습니다. 해상풍력 발전기를 배에서 조립할 수 있는 다목적 일괄 설치선이 오늘 첫 선을 보였습니다. 설치비와 설치 기간은 물론 소음과 환경 문제도 줄어들어 군산 해상풍력 단지 조성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군산항 육부두 풍력 발전기를 실은 거대한 배 한 척이 보입니다. 배 이름은 해상풍력 일괄 설치선. 이른바 MMB라 불리는 이 배는 한국전력연구원과 한국기계연구원, TNG중공업 등이 5년 동안 340억 원을 들여 만든 특수목적선입니다. 7일 오후 우범기 정무부지사와 강임중 군산시장, 김규선 TNG중공업 대표 등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MMB의 진수식이 열렸습니다. 2.4기가와트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을 지난해부터 시작하여 2028년까지 14조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전북은 그린 뉴딜 1번지와 해상풍력 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는 시점에서 해상풍력 일괄 설치선 진수식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자켓이라는 방식으로 풍력 발전기 구조물들을 나눠 옮기고 설치해 설치비 86억 원, 설치 기간 90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MMB는 5메가와트급 석션 버킷 방식의 풍력 발전기를 한 번에 옮길 수 있습니다. 항구에서 터빈을 조립하고 지지구조와 터빈은 바다 위에서 설치해 설치비 37억 원, 공사기간 80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90일 이상 걸렸던 기간을 앞으로는 1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전력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석션 기법을 활용해서 공사 중에 소음과 부유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 영향에 대한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산시는 이번 진수식을 시작으로 민관과 지역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그린 뉴딜 1번지로 나아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한국전력에서 이렇게 신기술을 또 개발을 하고 또 우리 지역의 중견기업인 TNG에서 이런 대한민국의 새로운 풍력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드는 뜻깊은 오늘 행보를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공주도 방식의 해상풍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에서 첫 선을 보인 해상풍력 일괄 설치선. 해상풍력 단지 조성에 속도를 높여줄 것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KCN 뉴스 하준입니다. 군산대와 호원대, 군장대, 군산간호대 등 군산의 4개 대학이 총장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군산대에 따르면 어제 4개 대학이 참여한 가운데 첫 회의를 갖고 총장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총장협의회는 지역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군산시와 협력할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또 대학 간 공동 연구와 산학 협력을 활성화하고 정례적인 만남을 통해 교육과정과 교원 등을 공유하는 등 공동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도내 4년제 대학 입학생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알림이 공시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내 4년제 대학 입학자 수는 15,040명으로 지난해보다 1,824명, 10.8%가 줄었습니다. 이 같은 감소폭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남과 강원에 이어 세 번째로 컸습니다.
도내 입학생 감소 규모가 큰 폭으로 줄면서 지방대 위기 현실화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내 주유소 판매 휘발유 가격이 2년 8개월 만에 리터당 1,600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도내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03원으로 지난 2018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유 평균 가격도 1,400원대에 육박해 휘발유와 경유 모두 올랐습니다. 익산 여산면이 양파의 주요 생산지라면 왕궁면은 생강 주산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간 500톤 가까이 생산되면서 2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요. 공동 경영체 육성과 가공시설 확충 등을 통해 기업에도 납품할 수 있는 생강 명품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최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익산 왕궁농협, 수확한 생강을 보관하는 저온 저장고와 선별장 등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왕궁 지역에서 한 해에 수확되는 생강은 495톤, 153개 농가가 참여해 지난해에만 21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갈수록 재배 면적이 늘면서 현재는 33헥타르나 됩니다. 이처럼 왕궁 지역이 생강 주산지로 떠오르면서 대표 작물로 육성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공동 마케팅이 중요한 상황. 때문에 익산시는 농민들과 함께 생강 주산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궁 지역의 생산 농가를 조직화 규모화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그리고 상품화를 높여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서 앞으로 왕궁 생강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내년까지 10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난 2017년 산지 유통시설을 구축하면서 상품화 기반을 구축했다면 올해는 세척과 탈피 등이 가능한 가공시설을 확충하게 됩니다. 특히 익산시는 판로 다각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익산 쌀처럼 기업 납품이 정착되면 농민은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업으로는 세척, 탈피 등 가공시설을 확충해서 상품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익산 왕궁 생강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기업 맞춤형 공급 등 판로 다각화에 적극적인 연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익산 왕궁의 대표 작물로 연중 출하체계가 구축되고 있는 생강. 앞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효자 장목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KCN 뉴스 최정호입니다. 군산시가 임피지구 단독주택용지 28가구에 대해 일반 공개 경제 입찰 방식으로 매각합니다. 매각 대상지는 부지 면적 15,079.5제곱미터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로 전원주택과 기숙사 등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매각 예정 가격은 1획지당 6,088만 원에서 8,595만 원, 면적은 451제곱미터에서 632제곱미터입니다. 입찰 기간은 오는 26일까지이며 온비드에서 공개 경제 입찰에 의한 최고가 입찰이 진행됩니다. 한때 인기를 끌었던 군산 삼북동 포장마차 거리가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2017년 개인 사업자가 포차 운영자를 모집한 뒤 영업을 시작한 이후 지금은 10곳의 상점이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포장마차 거리는 경기 불황에 따른 상권 침체,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빈 상점으로 방치되면서 청소년의 탈선 등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장맛비로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은 익산 중앙시장과 매일시장에 대한 복구 작업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중앙시장과 매일시장에 대한 정확한 침수 피해 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지역 자원봉사자 90여 명이 참여해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현재 의용소방대와 아우름봉사단, 여성자원봉사자회 등 6개 단체가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상인들과 함께 침수 지역 정리 작업과 급식, 세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익산 도치마을에서 중증 장애인 시설 이전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시설 공사를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과 공사를 강행한 홍주원 측이 물리적 충돌을 빚으면서 일부 주민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도치마을에 있는 고시텔 건물. 중증 장애인 시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서 마을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집니다. 홍주원 측과 마을 주민들이 서로 대치하던 중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7명이 다쳤습니다. 저렇게 젊은 사람들 30-40명씩 몰려와서 여기 점거하고 저희 노인분들이 공사 맡겠다고 하는데 몸으로 밀어내서 병원 가셨고요. 중증 장애인 시설 이전을 놓고 빚어진 갈등은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홍주원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말까지 이전을 하지 못하면 보건복지부 지원 예산을 반납해야 할 상황. 그동안 익산시가 제안한 금강동 부지 등 3곳을 검토했지만 모두 반대에 붙였습니다. 이거는 이미 저희가 기능보강 사업으로 매입을 한 것은 보조금이 집행이 된 겁니다.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리모델링에 필요한 자부담을 해서 이제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중증 장애인 시설 이전 공사가 시작됐지만 제대로 진행될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주민 동의 없이는 시설 이전을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홍주원이 공사를 강행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5년 전 구조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고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 시설 홍주원. 제대로 된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이전 추진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게 됐다는 도치마을 주민들. 이전 공사를 놓고 물리적衝突까지 벌어지는 등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KCN 뉴스 최정호입니다. 밤사이 익산과 군산에서는 장맛비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오늘 아침 7시까지 접수된 장맛비 피해는 모두 234건입니다. 익산 중앙시장 등 상가 침수가 200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 도로 침수 7건, 건물 침수 6건, 차량 침수 5대 등입니다. 또 고창과 부안에서는 3.1헥타르가 침수됐습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비상 1단계를 가동하며 333명의 복구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전주대대 이전을 반대하는 릴레이 시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전주대대 이전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영농 작업으로 잠시 중단했던 전주시청 앞 릴레이 시위를 오늘부터 다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항공대대가 전주 도도동에 들어온 이후 군용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대대까지 이전하는 것은 익산 춘포면 주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코로나19 감염 추세를 볼 때 거리두기 1단계를 오는 14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일주일간 평균 3.57명이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1을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정읍 육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7일 새벽 2시 45분쯤 정읍시 신태인읍에 있는 육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공장 640제곱미터가 불에 타 9,959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내년도 대학 입학정보 박람회를 운영합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10일 전주대학교에서 도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대학 입학정보 박람회를 진행합니다. 박람회 참가 대학은 수도권 22곳과 호남권 8곳 등 38개 대학이 참여하며 온라인 박람회를 병행해 실시합니다. 행사장에는 체온을 측정한 후 접수증을 제출하고 입장해야 하며 사전 예약 신청자에 한해 입장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하준입니다. 군산시가 내일 새만금 컨벤션 센터에서 온 오프라인 새만금 잡 콘서트를 엽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열리는 이번 채용 설명회는 현장 참가자 100명과 온라인 참여자 1000여 명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잡 콘서트에는 국민연금공단, 새만금개발공사, 전북은행, 하림의 인사 담당자가 채용 절차와 면접,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취업 노하우를 알릴 예정입니다. 현장 참가자는 모의 면접과 적성검사, 증명사진 촬영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지스코 유튜브 채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익산후원회가 SJ캠, 화산, 헬스앤뷰티와 함께 익산시청을 방문해 드림스타트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을 위한 마스크와 식료품을 기탁했습니다.
익산 황등면 새마을부녀회가 지역 어르신들과 취약계층 60여 가구를 방문해 직접 만든 삼계탕을 전달하는 나눔 봉사를 펼쳤습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이 오는 10일 근대건축관을 시작으로 총 6개 전시관에서 매주 토요일 시민과 함께하는 순회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비가 내리다가 밤부터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22도, 최고기온은 29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24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24도에서 2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1m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